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이 6세대 전투기 젠36의 시험 비행 장면을 두 번째로 노출시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6세대 전투기 F-47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NGAD 4세대 제공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F-47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F-47이 유사 일의 가장 치명적인 최강 성능의 전투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라 F-47이라 명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차시적으로 소형 무인기를 탑재해 협동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비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평가하기로 대당 가격이 3억 달러인데다 연구 개발 비용은 대체로 500억 달러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가 공개한 F-47 실루엣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체가 V자형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오리 날개라 불리는 카나가 붙어 있습니다. 중국의 젠20도 카나가 달려있는데 많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카나가 있으면 저건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다고 중국을 조롱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F-47에 카나가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2024년 7월 잠정적인 계획 중단을 발표한 이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계획이 재개됐습니다. 중국의 강화된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돈은 어디서 났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비가 최소 500억 달러인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집권한 이래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불필요한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재정 낭비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전투기 조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데서 줄인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조달하느라 다른 군사비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군사기지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나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나 인프라 건설 비용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47 프로젝트는 방대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F-47 프로젝트를 록히드 마틴이 아닌 보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잉의 구명줄입니다. 최근 보잉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민수용 여객기가 말썽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F-47은 F-22를 대체하게 되는데 F-22 역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성능도 검증이 안 됐고 유지보수 비용 역시 비싸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트럼프가 보잉을 낙점했는데 그의 발표 직후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6% 폭락했고 보잉은 3%가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미 국방부가 업체들이 달라면 달라는 대로 돈을 줘왔다면서 국방 조달의 문제를 싫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잉에게도 스텔스기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냐고 해서 받아든 견적이 너무 비싸 깜짝 놀라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잉 CEO에게 전화를 걸어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후려친 게 두 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봐라, 국방 조달에는 여러 폐단이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트럼프는 F-47이 음속의 2배이고 지난 5년 동안 시험 비행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F-47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젠36을 의식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촨성 상공에는 석 달 만에 젠36의 시험 비행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수직꼬리 날개가 없고 엔진이 3개인 젠36은 이번에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최소 반경으로 선호하는 운동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젠36은 여러모로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체 상부에 엔진 인테이크, 흡기구가 있는 게 최대 특징입니다. 항공 역학상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들 신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저런 설계가 가능하려면 기체 조립도 견고해야 합니다. 기체 주익은 굉장히 넓고 하부의 인테이크는 S자형으로 설계돼
무장창도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 달 전 젠 36이 시험 비행할 때는 젠 20이 에스코트했습니다. 제대로 비행하고 있는지 이상이 생기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비상 착륙할지 몰라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채로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독 시험 비행을 했고 랜딩 기어도 접은 채로 날았습니다. 그동안 실전 운용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 기술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CCTV 프로그램 카이장라의 중앙공업 심양 항공기 제작사의 전투기 수석 설계사 왕용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산 전투기 개발의 주역으로 스텔스기 젠 35를 소개하면서 전투기 성능을 무림 비결에 비유해가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주면서 나중에 국가에 이바지하라고 애국심도 고취시킵니다. 중국 CCTV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플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아이들이 군사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K무기 국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국제정치와 지정학을 논하면서 서로 추임새를 넣고 잡담하는 게 일상인데 참으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